안녕하십니까. 관광학개론 동영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14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14주차 첫 번째 동영상이요. 그래서 과제를 미리 드릴게요. 오늘 출석 확인용 과제는 본인의 학번과 성명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학번과 성명을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됐고요. 학번 성명 적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가족, 사회제도와 관광, 가족과 관광 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옛날 전통적인 거는 옛날이죠. 요즘은 그런 겁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하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 바뀌었죠. 관광이 되면서 여성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들도 경제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메일 다미넌트라고 해서 남성 수컷들이 다미넌트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힘이죠. 힘. 과거에도 힘이 세니까 사냥도 할 수 있었고요. 힘이 세니까 전쟁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지켜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되고 여자는 그 남자가 지킨 가정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죠. 과거에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맹목적인 복종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앞으로 사회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다시 일로 와서 가족 개념이 바뀌었어요. 신가족은 독자적인 레저 문화를 형성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하다기보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옛날에는 흥부전에 보면 흥부는 쉬어보진 않았으면 자식이 수도 없이 많았죠. 예? 그리고 이불 하나 갖고 흥부전은 무지 많아요. 과거에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던 이유는 아이들이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이 생기는 거였죠. 원시사회나 농업사회에서는 식구가 많으면 다 달라붙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었어요. 지금은 아이를 많이 안 낳죠. 왜? 노동의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몸으로 힘으로 하는 일은 점점 줄어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프랑스나 유럽의 복지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들도 이렇게 저출산의 경험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국가가 나서서 아이를 양육하는 각종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양육 시스템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죠. 교수님, 뭐요? 아니, 노동력이 필요 없는데 왜 아이를 또 지금도 낳아야 됩니까? 국가가 자꾸 아이 낳으라고 그러는.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무언가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필요한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자가 줄어들라는 거죠. 소비가 준다는 얘기는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보면 오늘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11월 27일입니다. 27일 금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코로나가 600명에 육박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2.5단계, 2단계로 가는 거를 막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붕괴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회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 어쨌든 경제적인 얘기고요.
이 사회제도 가족과 관광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바뀐다 하는 얘기는 관광의 여러 가지 상품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항상 그렇듯이 한 학기 내내 아마 여러분이 관광과로 전공을 선택해서 오시면 저는 계속해서 흐름을 파악하라는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흐름을 놓치거나 뒤처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 시대고요. 아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요새는 아이 없이 사는 커플들도 많고요. 자, 가족 구성원 중에 아이가 있고 없고는 여행 시스템에 여행 상품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대체로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 위주로 여행을 합니다. 특히 아이가 유치원 초등생일 경우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뭐 체험학습 같은 거, 가족여행 같은 거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없으면 그런 게 없죠. 격한 여행도 되죠. 등산도 하고 바이크 타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노인이요. 우리 구조가 인구 구조상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죠. 고령사회예요. 고령사회. 관광, 그런데 노인들을 위한 관광 상품은 그닥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여전히 모시고 있거나 아니면 만날 기회가 있으면 노인들을 좀 잘 관찰을 하세요. 노인들이 뭘 원하는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암벽 등반을 권할 수는 없죠. 락 페스티벌에 가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분들의 취향을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를 만들거나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면, 호텔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호텔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패키지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대박 날 겁니다. 점점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뭔가는 아직 확실하게 자리 잡은 아이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도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고 조금 어려운 사람도 있듯이 노인들도 부유한 어른들도 있고 뭐 그저 그런 어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행 상품은 일단은 복지관광 차원에서는 어려운 노인들도 여행을 할 수 있게 각종 바우처 제도라든가 뭐 할인 제도를 이용하죠.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경춘선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춘천 가는 거예요. 춘천선 열차 같은 경우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아침 10시쯤 되면 그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모여서 쭉 갔다가 놀고 다시 오는 거죠. 거기 가서 닭갈비 먹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국수 드시고 오시는 거지. 그런 층도 있어요. 반면에 여유가 있는 층은 급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급이 다르더라도 아까 말했지만 노인한테 락 페스티벌, 스킨스쿠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선호하는 건 뭔가? 그런 기회를 좀 갖고 탐색을 좀 해보시면 관광 쪽으로 가시든 호텔 쪽으로 가시든 그 생각했던 건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됐고요. 오늘은 건너뛰고요. 일탈과 관광도 다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재 274페이지 관광과 문화로 하겠습니다. 관광과 문화요. 자,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를 문화관광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결혼하고 맞기 때문에 땡겨와서 강의를 하면 문화가 왜 관광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관광의 정의를 보면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탈피하여 특정 목적지에서 처제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 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상을 탈피한다고 그랬죠. 확대하면
자기가 늘 접하던 문화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 늘 접하던, 쉽게 말하면 밥, 국, 김치는 늘상 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땡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우 암소갈비 늘상 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죠. 서양 사람들이 가장 신기하는 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가 온돌이에요. 온돌. 그죠? 서양은 난방이, 저 에어컨에서 여름에는 찬바람이 나오고요. 겨울에는 지금 더운 바람이 나오죠.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그런 데는 카페트를 깔아놓는 이유가 겨울에 들어가면 차잖아요. 그리고 뉴욕 같은 데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신발 신고 들어가죠. 신발 신고 들어가죠. 그래서 저도 유학생일 때요.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월세죠. 렌트비 내고 사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인데 2살 때인가 막 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청소 싹 하고 있는데 뭐 수리할 일 있으면 걔는 신발 신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집사람 또 청소하죠. 그래서 그때 항상 제가 있을 때 오라고 그러고, 집사람은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친구한테 신발 벗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걔네는 당황해요. 당황해요. 늘상 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 얘기하면 또 옆으로 새니까. 온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 체험 같은 것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못하던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하던 거예요. 그 원천이 문화라는 거죠.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비해서 관념론적 문화, 총체론적 문화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더운 지방 사는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그러잖아요. 게으르려고 게으른 게 아니라 그거는 추운 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과거에 원시시대 같은데 뭐 사방팔방에 먹을 거 주렁주렁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자다가 또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죠. 추운 지방 사는 사람들은 따뜻할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거리를 만들어 놓고 추울 때 집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 문화가 우월한 게 아니에요. 각각의 생활 조건에 맞게 사는 게 문화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내가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동남아 사람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었던 관광 상품이 뭐였냐면 스키장 체험이에요. 그래서 동남아 단체 관광객을 목격을 해서 스키장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신기 전부터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나요. 한 번도 눈이라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이 하얀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잠깐만요.